지난 2시간에 일원대도의 교법관에 대해서 2번을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참 대종사님께서는 어떤 어르신이시며 그 시대는 어떠했으며 또 그 교법이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그것을 아는 것을 교법관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좌산 상사님께서 법문하신 것처럼 일원대도의 교법은 그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바를 단순하게 기록한 법문이 아니다. 예전에는 진리를 깨달은 분이 이렇게 그 깨달음의 내용을 한 법문이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파란고의 일체 생명을 구원하시기로 만들어내신 교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파란고의 일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법이다. 깨달은 바를 바탕에서 만들어냈겠죠. 그것을 자단상사님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대산종사께서는 대종사님의 일대 경륜은 재생의세라. 고의 중생을 구제하고 병든 사회를 치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의미로서 우리 교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원대도 교법이라는 건 무엇이냐? 일원상의 진리와 삼학팔조 상은사요. 이걸 말해요. 우리 일상생육법은 삼학팔조 상은사요를 말하잖아요. 거기다 일원상 진리를 합친 것을 일원대도 교법이라고 한다. 그 중에 상은사요를 인생의 요도라고 그래요. 인생의 요도란 중요한 길.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길을 인생의 요도라고 하는데 상은사요를 말하고, 삼학팔조는 공부의 요도다. 공부하는 데서는 이 중요한 길, 없어서는 안 될 길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의 이런데도 교법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이런데도 교법은 병든 마음과 일체 생명, 우리 인류의 병든 마음과 병든 세상을 치료하는 의술의 약재다. 의술과 약재라고 이렇게 비유를 해주셨어요, 대종경에. 그 다음에 이런데도 교법은 난리 세상을 평정하는 병법이다. 이렇게 또 해주셨어요. 난리 세상은 마음나라에 일어나는 난리를 평정하는 병법이다. 우리의 마음나라는 원래 온전하고 평안하고 깨끗하고 온 것이었으나, 온전하고 평안하고 깨끗한 것이었던 우리 마음, 본래 마음은 사욕의 마군을 따라, 이 욕심의 마군을 따라서 어둡고 탁해지고 복잡해지고 요란해졌다 이거예요. 그거를 우리 난리 세상이라 하고, 이거를 말하면 평정하는 병법이란 말이죠. 병법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참 도원수가 되라, 의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는 이런데도 교법은 우리의 마음밭을 개발하는 전문 과목이라 이거예요. 전문 과목이라.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 원래 온전한 것이었으나 물질 문명의 발달을 따라서 욕심이 치성해져서 그 욕심을 항복하지 못하면 이 세상은 평화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욕심을 항복받기 위해서 마음밭을 일깨워서 깨우치는 법이 이런데도 교법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런데도 교법은 우리 삶의 생명선이다. 없어서는 살 수 없는 필요 요건이란 말이죠. 의식주가 우리 육신에 있어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수양연구 취사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우리 생명의 아주 생명선이란 말이에요. 필수 조건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한 가지는, 이런데도 교법은 참문명 세계를 열어가는 용심, 그 마음 쓰는 법이다. 참문명, 물질과 정신이 함께 발달한 문명 세계를 열어가는 마음작용하는 법이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종합해 보면, 일원상의 진리와 상은사요 삼학팔조의 일원대도 교법을 가지고, 그렇죠? 우리의 마음밭을 개발해서 깨우치고 일깨워서 마음을 어떻게 돼요? 깨우치고
심정 개발의 훈련으로서, 훈련으로서 우리 마음밭을 깨우친다는 것은 밝히고 넓히고 잘 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잘 쓰고 밝히고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하고 좁은 마음을 넓게 해서 정신과 물질을 함께 발달한 참문명세계 건설의 주인공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마음을 쓸 때 천만경계를 당해서 나만 이익 주는 것이 아니라 자리타로 마음을 써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모든 재주와 모든 물질과 환경을 오직 바르게 이용하는 마음 용심법을 배워서 사용해야겠다. 이것이 우리의 법은 훈련법인 거야. 우리 마음을 단련하는 것 동시에 결국은 우리 마음을 밝히고 깨우쳐서 잘 쓰게 만드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세상의 병도 치료하고 난리도 평정하는 이런 법이다. 이 세상과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야겠다 이거죠. 이건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했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심장 개발의 훈련, 우리 마음바다를 개발하는 훈련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일반 대중은 상시훈련법,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정기훈련은 이제 가끔 하는 것이고 상시훈련은 매일 하는 거기 때문에 상시훈련법이란 상시로 그 마음을 훈련시키는 법인데 그 요체가 뭐냐면 챙기는 마음을 실현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원불교 교법은 챙기는 마음을 실현하는 교법이라고 했어요. 그 챙기는 마음이 뭐냐 이렇게 했어요.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미미해서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하느냐니 챙기지 아니하고 어찌 그 마음을 닦을 수 있으리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음을 챙기지 않고 성공하는 일이 없고 모든 일은 다 챙겨야 된다 이겠어요. 챙기는 법이라는 것이 우리 교법의 핵심이 그게 상시훈련법이란 말이죠. 챙기는 마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상시응용주의상과 교당낭시주행을 정했고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유무념과 일기법을 두어서 물뗄 틈 없이 수행 방법을 지도하였니 그대들은 이 법대로 부지런히 공부해서 하루속히 초범 입성을 하라. 범부를 넘어서 성인이 되라 했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군요. 오늘은 이제 상시훈련법 중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교당량주의상과 상시응용주의상이 있는데 상시응용주의상을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거예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상시응용주의상이다. 이렇게 이게 이제 서론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앞에서도 결국은 뭐냐면 마음을 잘 써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을 잘 쓰는 법이 우리 교법이라고 했어요. 마음 잘 쓰는 법. 그렇죠? 본인은 마음을 어떻게 써요? 이름 내가 자꾸 잊어먹어. 서경. 이제 알았어. 서경대. 서경. 마음을 본인이 잘 쓴다고 생각해? 못 쓴다고 생각해요? 잘 쓸 때도 있고 못 쓸 때도 있고. 자, 이 말을 잘하네. 대답을 잘하네. 잘 쓸 때 사람이 잘 쓸 때도 있고 못 쓸 때도 있죠. 잘 쓸 때는 어떤 때가 잘 쓸 때예요? 저와 상대방 동시에 생각하면서 아니, 그것도 맞죠. 나와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잘 쓸 때고 못 쓸 때는 쓸 때 저만 생각했을 이게 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아까 자리 이탈하게 했잖아요.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게 아니라 나만 좋게 하려고 쓰면 이게 잘 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럼 여기 준모는 어떤 데 마음을 잘 쓰는 거예요? 저요? 저는 그 서경 교우님과의 반대되는 의견이 있는데요. 어떻게 반대돼요? 좀 이게 좀 애매한데 설명을 드려보려면 오히려 막 내 마음만 챙기려 했을 때 그때는 뭔가 내가 딱 이렇게 경계에 왔을 때 정신을 딱 차려서 일단 내 마음을 챙겨서 상대방에게 나쁜 의도가 있거나 그런 거에 이끌려가지 않고 그 상대방과 저를 동시에 생각을 하려면 저를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충분히 공감해준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공부를 인생의 여도로 지금 인생의 여도. 인생의 여도. 나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생각한다. 여기는 공부의 여도예요. 일단 멈춰서 내 온전한 생각으로 판단한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대종사님 그 두 가지 다 하라겠거든요. 두 가지를 다 하라. 삼학활주 사은사회를 다 쓰라. 그게 마음을 잘 쓰는 법이에요. 그래 우리 사은사회 삼학활주 마음을 쓰면 그걸 잘 쓰는 법이라 이거죠. 잘 쓰는 법인데 이제 오늘은 그것을 마음을 잘 쓰는 법을 용심법이라고 했어요. 마음 작용하는 법, 마음 사용하는 법, 용심법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사은사회 삼학활주로 마음을 쓰는 거래요. 쓰는데 요거를 이제 이게 이제 정전대의라는 책에, 정전의 이 상식윤주의상을 설명한 정전대의라는 책, 대사님과 쓴 책에 있어요. 용심법은 인간 개조의 묘방이요. 전무후무한 대도정법이다. 사람이 자기를 개조하려면 마음 작용하는 법을 개조해야 한다. 마음 쓰는 법을 바꿔야 사람이 바뀌는 거라고. 사람이 바뀐다는 게 다른 아무리 지식을 바꾸고 학문을 해도 사람이 안 바뀌고 마음 쓰는 법, 요걸 바꿔야 된다, 이게. 용심법을 바꿔야 된다. 마음, 그래, 인간을 개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대도정법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말씀하시기를, 수신이란 몸과 마음을 닦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닦는 것은 천하의 근본이라. 이 세상의 가장 근본은 몸과 마음을 닦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닦는 건데, 그래서 마음을 잘 쓰게도록 닦는단 말이에요. 그 용심법이 사주팔자를 뜯어 고쳐서 인간을 다시 개조하게 된다. 이게. 마음을 잘 쓰게 하면 사람이 인간 개조가 딱 돼버린다. 사람이 바뀌어버린다. 이거죠. 바뀌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작용하는 법, 인간 개조법을 꼭 반드시 배워서 행해서 자신을 개조시켜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다른 학식은 막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해갖고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가면 많이 바뀌어요. 그러나 마음 쓰는 법은 똑같아요. 마음 쓰는 법은 똑같아요. 다른 사람 잘하는 거 보면 열이 나고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거는 그 마음 쓰는 법이에요. 쓰는 법이 나오고 그거는 안 바뀐다 이거죠. 그래서 용심법을 바꿔야 된다. 용심법. 이게 사주팔자를 뜯어고치라 이거예요. 그것이 상시응용 6조가 바로 용심법이란 말이에요. 용심법이라. 상시응 6조가 용심법이라 이거예요. 이 용심법이다. 근데 이것은 사막에 해당해요. 인생의 여도가 아니라 사막에 해당해요. 사막에 해당하는 거니까 용심법이라. 근데 이건 무슨 용심법이냐? 대종사님의 용심법이라는 거예요. 대종사님은 어떻게 마음을 썼냐? 상시응용주의상 6조로서 마음을 썼다는 거예요. 6조로서 마음을 썼다는 거예요. 이 공부법은 과거에 천생해야 할 공부를 한 생이면 끝내고 한 생해야 할 공부를 단기간에 끝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게 되면 반드시 천열의 만보사의 배출. 이 공부가 아니면 천열의 만보사에 나올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상시응용 주의상으로 반드시 성불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평생 하신 공부길이요 영생의 공부 표준이다. 대종사님도 영원한 세월에 이거 공부 표준이요. 이거 갖고 공부한다. 이거. 그러면 우리도 이거 갖고 성불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 성불해야겠다고 생각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응? 우리 답이 그래요. 응? 그런 게 아니라 안 했으면 지금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성불에 한번 해볼까나? 그렇지? 해봐야죠. 그러려면 당시응용 주의상을 해야 한다 이거. 이태주는 성불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했을 건데 맨날 차업해갖고 돈 벌어야겠다 이 생각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성불해야겠다. 성불. 응? 성불. 그러니까 우리가 성불재중 한다는 거 불교는 성불재중이 최고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상시응용 6조로서 성불재중하는 거예요. 참 이게 이제 천하의 대도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번 이 공부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대산용사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이 49년간 설법하셨어요.
79세에 돌아가시 30세에 대가 가셨거든요. 그럼 49년간 하셨잖아요. 79세에 돌아가셨으면. 49년간 한 설법을 합치면 아니요. 일체유심죄요. 모든 게 마음이 짓는 바라. 모든 게 마음이 짓는 바라. 그러니까 마음을 깨치라, 견성하라 이거예요. 그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28년간 설법하신 내용은 마음을 잘 쓰라는 거예요. 마음을 잘 쓰라.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은 마음을 잘 써야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양사는 앞으로 내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됐다고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학교, 대학 공부 열심히 해갖고 학점 잘 맞으면 성공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까지, 지금은 이거 말고, 지금까지 내가 생각한 거예요. 학교 잘 다녀서 좋은 학점 맞고 취직 잘해갖고 결혼 잘하면 성공한 거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핵심인 학교 공부 잘하는 거잖아. 그렇잖아. 학문 잘하는 거. 그런데 학문은 어떻게 하면 잘 뜨냐? 어떻게 하면 그 학점을 잘 받을 것이냐 이거예요. 어찌가 학점 잘 받을 거야?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요? 마음을 잘 때 공부를 잘한다니까. 마음을 잘 때 공부를 잘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성공하려 결국은 그렇게 성공하든 이렇게 성공하려면 마음을 잘 써야 학점도 잘 받고 뭣도 잘하고 취직 잘하고 이렇게 돼. 그런 세상이 지금 오고 있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 이조시 때는 마음 잘 쓴 거 상관없이 그냥 어디에 태어나야 돼요? 무슨 양반집에 태어나야 되고 왕족에 태어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죠. 상민으로 태어났다 아무리 마음 잘 써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시대가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시대는 달라졌어요. 마음을 잘 쓰면 성공하게 돼 있는 이런 시대가 됐다. 용심법이 핵심이 되는 이런 시대가 도달했다 이거예요. 상식용인주의상을 한번 공부해보자. 마음을 어떻게 잘 쓰는 것이냐. 대종사님은 어떻게 마음을 썼느냐. 1조.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취할 것이요. 이렇게 마음을 썼다는 거예요. 대종사님은 어떻게 됐어요? 일단 일을 만나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멈추어서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고 그 온전한 정신을 만든단 말이에요. 생각을 궁굴려서 바른 판단을 얻고 판단 후에는 옳은 거는 취하고 그런 거는 버리는 길을 주의한다. 이렇게 마음을 쓴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일을 당하면 탁 멈춰갖고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고. 온전한 정신이 뭐예요? 온전한 정신. 우리 한번 정찬율, 온전한 정신이 뭐예요? 일을 당하면 일단 멈춰서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는 거예요. 온전한 정신이 뭐예요? 뭔가에 집중할 수 있는 정신? 집중할 수 있는 정신. 맞아요. 일심이라 그래, 일심. 온전한 정신, 일심인데, 한 가지 집중할 수 있는 정신인데,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정신이에요. 경계가 막 이렇게 오잖아요. 경계가 오면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내 정신을, 이걸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 본심을 잃어버리지 않아. 욕심이 막 끌려온다. 지금은 모르죠. 좀 나이가 먹으면, 권리가 오면요. 부당한 욕심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럼 온전한 정신 탁 차리면 거기 끌리지 않잖아요. 집중도 되지만은 경계에 끌리지 않아야 돼요. 어리석어지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일심이라면 일심. 온전한 정신이 본래만 그 정신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왜 온전한 정신을 회복할까요? 그거는 생각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정신이 온전해지지 않으면 경계에 끌려갖고 바른 생각이 안 나요. 부당한 생각이 난다. 생각을 궁굴려 바른 판단을 얻기 위해서 온전한 정신을 만드는 거예요. 온전한 정신. 경계 끌리면요. 온전한 정신. 경계 주로 끌린 상태가 어떤 상태? 모르죠? 보이스피칭이라는 게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엄한 사람이 다 당했는데 옆에 사람 보니까 다 당하고 있대요. 와, 어쩜
그런 게 있어요. 멀쩡한 사람이 보이스피싱 당하고 있어요. 근데 요새는 하도 기법이 길기 묘묘해서 그냥 무슨 검사실을 차려놓고 막 보여주면 안 돼요. 검사실 차려놓고. 그러니까 안타가 넘어갈 수가 없대. 그러니까 온전한 정치인이 돼야 그 다음에 바른 생각을 얻게 된다 이거예요. 바른 생각을 얻게 되고, 바른 생각을 얻으면 그 다음에 취사를 해갖고 옳은 건 취하고 그런 건 버리는 취사를 해야 한다. 실천을 해야 한다 이거죠. 요것이 참 만대 아무리 세월이 변해도 이게 챙기는 마음이 1번이에요. 1번. 이게 불교는 이 금강경이 핵심인데 거기는 응하여도 경계를 응하여도 끌리지 말고 그 마음을 써라 이렇게 써요. 끌리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이거. 경계 끌리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금강경 핵심은 경계를 만나면 끌리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끌리지 말고 마음을 낼 뿐만 아니라 그냥 생각을 해갖고 바르게 판단해서 취사를 해라 이렇게 좀 더 구체적이 됐잖아요. 구체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마음 공부의 표준이요 윤영 공부의 표준이라 이걸 우리 평생 공부를 해야 한다 이거예요. 평생 공부해야게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조 공부 이걸 공식으로 만들었어요. 대산종사께서 공식으로 만들었어요. 멈추는 공부 1조. 모든 일을 당할 때마다 일단 멈춰서 정력을 쌓고 일심, 정력이란 일심이요 수양력이요 마음의 검문, 마음을 검문해서 옳으냐 그러냐를 검문해 딱 이렇게 일심을 쌓고 그랬거든요. 멈춘 후에 생각을 공부하려 바른 지각을 얻고, 이게 지각이란 게 이게 판단이에요. 바른 지각을 얻고 해광, 지혜를 얻으란 말이에요. 옳은 판단을 얻은 후에 취사에다 결단 있게 실천한다. 옳은 건 취하고 그런 건 버려서 결단 있게 실천한다. 이게 정당한 결실, 시종, 그 때에 맞게 시중을 한다. 이렇게 법문을 해주셨어요. 요것이 이걸 온전 생각 취사 주의라고 하는데 자산 상사께서 조금 변경시켰어요. 왜냐하면 일심, 정력 이렇게 하니까 불교용어니까 일단 멈추어서 경계를 당할 때마다 모든 일을 당할 때마다 일단 멈춰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고 이렇게 일심을 온전한 정신으로 고쳤어요. 생각을 구는 걸려 바른 판단을 얻고, 그렇죠. 지각을 얻고 판단을 얻고 고쳤고, 판단 결과에 따라 그런 건 버리고 옳은 건 취하는 결단을 내린다. 취사한다는 말을 이렇게 고쳤어요. 이게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고치셨어요. 이것이 인성관리의 3단계 공식이요. 우리의 영원한 판단 기준이요. 마음을 잘 쓰는 법이라 이게. 요걸 갖고 해야 된다. 어느 경우를 당해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한다 이거지. 이렇게 해서 정찬율이고 그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가 작업지사를 잘했다 생각하는 건 뭐가 있어요? 작업지사. 이 온전한 생각으로 딱 취사를 잘했다 생각하는 거. 약간 사람들을 만날 때 좀 약간 나에게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거. 그것도 잘했죠. 나는 그보다 더 잘한 거 하나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 오늘 딴 데 안 가고 법회 출석한 게 제일 잘한 거 같아. 이건 진짜 끌리기 쉬워요. 그냥 딴 데 가려고 가고, 귀찮아. 오늘 하루 빼먹자. 하루 빼먹었다 큰일 나냐. 딱 빼먹었는데, 한 번을 챙기고 두 번 챙기는 게, 이게 C가 되고, 그럼 세 번, 네 번 챙기잖아요. 한 번 빼먹고, 두 번 빼먹고, 세 번. 이게 학교 갔을 때 한 번 딱 결석해버리면요. 그 다음날 처음은 어려워. 두 번째부터는 쉬운 거. 지난번 빼먹고, 또 빼먹고. 이게 참 한 번을 이렇게 마음을 잘 쓰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실행을 해보자 이거예요. 요거는 아주 평생을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건 이제 같은 얘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요렇게만 해놓으면 대종사님이 아니라 요거를 시스테매틱하게 이게 했어요. 이거 어떻게 봐요? 한 제자가 물었어요. 저는 늘 사물에 민첩하지 못하오니 어떻게 하면 사물에 밝아질 수 있사옵니까? 사물이라는 것은 일과 물건이에요. 일에도 어둡고 물건에도 어두워요. 일에도 물건 어두우니까
도대체 뭘 하면 어두워? 이게 잘 안 돼. 어떻게 해야 이거 밝아질 수 있냐? 사람 보면 사물에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몰라. 그게 사물에 어두운 거예요. 그럼 1번. 일을 당하기 전에 미리 연마하고, 일이 있기 전에 미리 그걸 한번 연구를 해본다 이거죠. 두 번째. 일을 당해서 잘 취사하고, 일을 당해서는 잘 판단을 해갖고, 취사는 옳은 건 취하고 그런 건 버리는 취사를 한다 이거예요. 이건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고를 줄임말이에요. 온전한 생각 취사하고, 일을 당한 뒤에는 다시 대주하는 공부를 하고, 내가 잘했나 못했나 대주하는 공부를 부지런히 하고, 다른 사람의 일이라도 마음 가운데 매양 반조를 하는 공부를 하면, 다른 사람은 나는 이렇게 처리했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다른 사람이 일한 걸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 점점 사물에 능숙해지고 응용에 걸림없이 막 커진다. 요걸 말씀해 주셨군요. 이것이 대법인 거예요. 그냥 2조만 하라는 게 아니라 요게 우리 일상증여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2조가 뭐 있어? 2조. 응용하기 전에 응용 형태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거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연마하라 이거예요. 이게 습관이에요. 대종사님은 어떤 분이시냐? 다음 생에 태어나도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연마하는 분이에요. 미리 연마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한테 물어봐요? 강대현? 강대현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연마하는 습관이 있어요? 응. 응? 뭐라고 했어요? 잘 안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마이크. 해봐, 다시. 아니요, 그거 일단 시작하면 그때 생각하거나 그렇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미리 있으면요, 그냥 닥쳐서 일하는 거지, 미리 한번 연구해보는, 이게 엄청나게 좋은 습관이에요. 우리는 뭐든 있으면 미리 얼마 전부터 슬슬 머리를 굴린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까 굴리다가 이제 막상 그 앞에 가면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그 전에 서서히 굴린단 말이죠. 내가 이것도 하는데 네가 절대 오늘만 하는 게 아니야. 일주일 내지 2주일 굴리는 거. 이때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얘기를 할까? 지난번에는 이렇게 했더니 못 알아듣었다. 다음은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궁굴린단 말이야. 이렇게 대화를 좀 슬슬 해야겠다. 이런 것도 궁굴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 궁굴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궁굴린 다음에 뭐가 있을까? 안 궁굴리나 궁굴린 사람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연구를 한 다음에, 연말한 다음에 뭘 해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 준비를 해서, 준비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물심 예측, 물건을 예측하고, 정신을, 예측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물건을 예측하고, 정신을, 사업을 하려면 돈을 예측해야 될 거고, 일을 하려면 정신을 예측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물심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지금은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본인이 지금 하나도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지금 간호학과 다니니까 간호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이게 미리 연마하는 거예요. 당장 들어가서 간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학문을 배우고 뭘 하고 실습을 하고 이건 아주 조직적으로 미리 연마하도록 학교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다 실습도 해보고 뭣도 해보고 2조를 하는 거예요. 2조. 학교가 옛날에는 안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조직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2조. 미리. 근데 물심 예측이라는 건 장사를 하려면 물건을 예측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육신을 단련해야 된다. 물심 예측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때는 물심 예측할 때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미리 연마를 해보고 두 번째 할 것이 물심 예측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자는 제목과 말자는 제목을 정해야 돼요. 미리 연마를 해놓고 요건 하자, 요건 하지 말자. 이렇게 하자 말자를 딱 정해놓고 그거 갖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하자는 제목과 말자는 제목, 유무념을 정해놓고 2조를 한단 말이죠. 2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2조. 미리 준비해둬야 쓸 때는 아쉬움 없게 쓴다. 그런데 수도인들은 어떻게 준비하냐?
다음 생 준비를 하는 거예요. 죽을 준비를 잘하는 거예요. 죽을 준비도 잘하고 다음 생 준비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일주일만 준비하잖아요. 이 다음 생 준비도 한다, 이게. 미리 준비 없는 사람은 항상 아쉽고 근심이 크다. 준비하는 사람이라 영생을 떳떳하게 살 수 있다. 우리는 다음 생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여유, 이 수도에 있는 그런 자세가 가져야 된다, 이거. 김다로는 다음 생 준비하고 있나? 네? 뭐 하고 있어요? 다음 생도 간호사 할까요? 그러려면 열심히 나는 영생 간호사만 하고 내려가야 될 거예요. 다음 생에 어떻게 준비? 아직 준비를 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렇지. 이게 우리 온불교 다니면서 사막활조 사원사업에 배우면 이게 다음 생 준비요. 그렇죠. 어디 가도 이거 써먹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기 때문에 사막활조 사원사로 지혜를 단련하고 인연을 잘 달고 이걸 달려놓으면 이게 전부 다음 생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참 영생을 준비하는 길이라 이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일을 끝마친 후에는 처리권을 생각해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이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주의하기를 대조라. 반성대조하라 이거예요. 일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반성대조하는 어떻게 되냐? 다른 거 대조하지 말고 하자 말자가 됐나 안 됐나 이거 제기하라. 하자 말자가 됐냐 안 됐냐 이거를 한번 대조해봐라. 그래서 이렇게 갖고 우리는 유무념 대조를 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을 위해는 반드시 반성을 하는데 하루를 지낸 후에는 하루를 또 반성하라 이거. 그래서 하루를 아침에는 계획 세우고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반성하고 또 장기로 일생을 준비기간, 노력기간, 반성기간 우리 노는데 반성기간 이걸 해갖고 이게 봐. 이거를 우리가 2조, 1조, 6조 윤영 공부라 그래. 프렌두시 윤영 공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리 응용하기 전에 응용서를 미리 준비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리고 하자는 점과 말자는 점을 정하고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 다음에 취사를 한 다음에 그 윤문형을 번투를 재고 잘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반성. 이 프렌두시를 계속적으로 돌리는 이거를 생활화하라 이거예요. 생활화. 프렌두시를 생활화하라 이거지. 해볼까요 한번? 제일 먼저 앞에 가던 얘기 자꾸 묻는 거예요. 이런 서경. 응? 프렌두시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앞으로 해볼 거죠. 그 맞았어요. 프렌두시 미리 계획 세우고 실행하고 반성하고 프렌두시를 이걸 실행하라. 하자 유무념하고 이제 다음 유무념에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래서 2조, 1조, 6조 실천 프렌두시 윤영 공부 요거를 우리가 생활로 하자. 그런데 요거만 하지 말고 정할 때 마음을 챙기는 공부 3조, 4조, 5조를 해라. 3조라는 건 뭐냐면 여가 있는 대로 경전법교를 연습하라. 경전을 연습하란 말이에요. 우리 경전을 여가 있는 대로 틈틈이 공부하라 이거예요. 이 경전이라는 건 우리 지혜의 보고예요. 지혜의 보고이기 때문에 정찬율은 원불교 다니는가? 원남교당이. 틈나면 여가가 나면 이 경전 공부 우리 교정 공부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많이는 못 해봤습니다. 많이 해봤어? 많이는 못 해봤어. 그렇구나. 근데 여기는 뭐냐면 이걸 습관화들이란 말이에요. 틈만 나면 경전을 책만 읽으면 안 되고 처음에 책을 읽어야 돼. 내 중에는 그 뜻이 뭔가 이렇게 연말하는 게 뜻이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스승님과 교무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나 오늘 이런 공부를 했으니까 이게 무슨 뜻이니까 교무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 뭔지 알아요? 네? 법회 출석하는 게 제일 좋아하죠.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나 공부했는데 이거 모른다고 법문 갖고 물으면 최고 좋아요. 저부터 딱 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가려면 성공하려면 두 가지 기운이 있어. 첫째, 부모님한테 점수를 따야 돼. 부모님한테 점수 땄어요, 못 땄어요? 부모님이 좋아하고 딱 믿어줘야 돼. 믿어줘야 돼. 그건 좀 땄는가 보네요. 두 번째는 뭐예요? 교무님한테 점수를 따야 되는데 그건 딴 데는 못 땄어요. 정찬열도 앞으로 1학년이라겠지. 앞으로 성공하려면요 어떻게 아까 미리 준비하라고 했잖아. 준비 뭘 준비하냐?
부모님한테 점수 따는 걸, 신뢰를 얻는 거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일이 잘 풀려. 뭐든지 잘 풀려. 안 될 것 같아, 잘 풀려. 교무님한테 신뢰를 얻어. 그러면 안 될 게 잘 풀려. 그렇죠? 예? 그렇죠? 나한테 좀 신뢰를 받아도 괜찮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교무님한테 신뢰받는 거는요, 간단해요. 법회 출석 빠지지 않고요. 두 번째는 교정 공부해갖고, 모르는 거 자꾸 물어보면 신뢰받는 거예요. 신뢰받고, 그렇게 되면은, 그걸 하면 경전법규 연습하란 말이죠. 그러고부터 스승과 배우고, 동지간에도 이렇게 물어보란 말이에요. 동지간에도 옆에 사람한테 자꾸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라 이거예요. 이걸 듣기라. 이것이 이렇게 연습. 노는 시간 있고 보면 경전법규 연습하라. 그 다음에 의심을 풀어내 의두연말하라 이거예요. 의두연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모르는 게 있으면 이 머리를 궁굴리라 이거죠. 머리를 궁굴리라. 의두라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학문에 대한 의두도 있고, 그다음 교리에 대한 의두도 있고, 또 막 우리 교전에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의두연목이 있어요. 그리고 의두연목을 해도 되고, 이거를 사리간에 계속 궁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혜가 박는 지혜라는 게 닭이 알을 궁굴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21일을 지나면 알을 탁 까버릴 거야.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마음속에다 지혜를 궁굴리면 해두가 달가서 아무리 어려운 것도 갖다 놓고 궁굴리면 탁 풀어주는 거예요. 양서하는 의두라는 걸 연마해봤어. 의두라는 거는 아주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궁굴려 보는 거예요. 이때가 어떻게 하면 될까? 궁굴려 보는 거예요. 의두연마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내 중에 모르는 게 다 알아져요. 그러게 의두연마 해봤어요? 저요? 아니, 양서야. 어떤 의두연마? 했어. 안 할 리가 없어. 어떻게 했냐? 어떻게 하면 대학에 들어갈까? 그게 의두요. 생각했잖아요, 본인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궁굴리는 거잖아.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하면 합격했는데, 원하는 들어갔는데, 요거를 제대로 못하는 거야. 이게, 의도를 계속 돌려서, 어떻게 하면, 다른 애를 보면, 쟤는 어떻게 해서 좋은 데 있다. 쟤는 어떻게 해서 공부를 잘하나. 이렇게 굴려보는 거야. 그럼, 쟤는 저래서 잘했지. 나도 따라가 보자.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 의도를 계속 굴려보는 거죠. 굴리면, 이게 밝은 지혜가 얻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학문에도 그렇고 사업에도 그렇고 진리를 깨치는데 의도를 굴려야 되는 거예요. 저기 전공이 뭐라고 했어요? 전공. 적용. 연극. 네. 연극인데 연극을 어떻게 하면 잘해요? 어떻게 하면 잘할까 생각을 궁굴려야죠. 어떻게 하면 잘할까 생각을 안 굴리고 될 수가 없잖아. 그냥 이렇게 하면 잘한다. 무조건 막 연습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오만 들어가는 거죠. 연습만 하면 그냥 생각을 궁굴려 갖고 연습을 해야죠. 이걸 의두라고 하는 거예요. 응? 의두. 이태준이는 의두를 잘 궁굴려. 그래야 뭐 잘 성공을 해. 의두를 궁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두라는 건 그래요. 우리 덕선이는 맨날 내 학교에서 할 일은 많지. 시간은 없지. 그래갖고, 이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은 적고 할 일은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의도를 굴리는 거예요. 의도를 굴리면 그 길이 있는 거예요. 이 의도라는 걸 굴려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아침, 저녁에는 반드시 연불자선을 수양을 해야 돼요. 아침 연불자선 수양.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이심 다 마치고 잠자기 남은 시간이나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연불과 자선하기 취할 것이요. 이거를 연말하 이거. 이 6가지예요. 요거를 전부 연습하면 이게 대종사님의 용심법이에요. 대종사는 항상 이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는 그 중에 한두 가지는 해요. 한두 가지는 하는데 전체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생들이 이제 이거 앞으로 이게 대충 한번 해본 건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당신은 육조로던 나를 한번 기질을 바꿔보자 생각하고 한번 노력을 해봐야겠어요. 강대현이는 그동안 많이 했는데 상식용 주의상 얼마나 지키는지 모르겠네. 연불자선 조금 해봤어요? 조금 하다가 어.
유지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아, 유지하는 게 어렵지. 그 다음에, 그럼 온전 생각 취사는 좀 하고, 또 이 온전 생각 취사 유형 공부. 그건 네? 조금 하죠. 그건 하고. 그 다음 이좀 미리엄만 좀 안 하고, 반성은 좀, 네, 그거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렇죠? 매해서는 안 하고, 또, 의디엄마, 그 다음에 경전 연습. 이 6가지를 딱 대조해보면 내가 이 이 대정단 용식법과 같으냐 다르냐 딱 판단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요번 기회를 해갖고 한번 요거를 한번 바로 잡도록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